예전에는 어떤 기술, 테크닉적인 그 춤을 췄다면 요즘은 내면의 춤이랄까? 무용실에 들어가면 일단 우리는 매체가 신체 그 자체이다 보니 목소리도 움직임으로 활용되잖아요. 내 신체적인 어떤 감각에 대해서 질문 받아본 적이 있나? 남북에 가는 게 가장 이슈가 아닌가. 너무 일이 없는 게, 사건이 없는 게 오히려 올해 무용계의 사건이지 않나. 어떤 잠재적인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검열의 문제, 어떻게 무용계 안에서는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렇게 맞닥뜨려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에세이를 저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거기 줌아웃인가요? 거기에 춤과 문학이라는 거? 네, 작가들이 써준 소설과 뭐 시인들이 쓰신 글들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파 그림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걸로 춤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참 재밌었어요. 사파 보는 재미도 있고. 이슈라기보다는 요즘 한 2, 3년 전서부터 관객과의 소통이라는 거, 요즘 커뮤니티 댄스가 많이 유행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일 좋았던 거, 젊은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어떤 기술, 테크닉적인 그 춤을 췄다면 요즘은 그래도 자기 몸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자기 몸의 흐름을, 호흡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추는 그 내면의 춤이랄까?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 좋게 보고 있어요. 네. 4월 초파일 날 절에서 승무를 완판을 했었어요. 한 40분 정도 국가락까지 다 이제 해고 나서 스님들이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혹시 보살님 춤을 추실 때 손끝 발끝까지 다 느끼면서 추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 아, 그렇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왔었는데 잊고 있었던 거겠죠. 우리가 매일 이제 같은 연습을 하잖아요. 매일 똑같은 춤을 추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손끝에만 집중해서 한번 해볼까? 또 어느 날은 또 발이 내가 내 발로 이 땅을 디딜 때 어떤 느낌으로 디디고 있지? 그게 아마 나만의 즐기는 춤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안무 개념에 대해서 저의 그런 연구적인 관심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움직임, 안무라는 게 쓰는 행위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구성하는 행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그런 연구 관심사를 인터뷰를 했고, 장애 예술에 대해서 되게 다각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다뤄주었잖아요. 존재하는 것들인데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최근에 나왔던 그 예술가 부모로서 산다는 것? 예, 그런 것도 사실 무용가로서 부모가 분명히 있고, 그럼 양육을 사회적인 구조가 되게 잘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들이 있고, 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이 없는 게, 사건이 없는 게 오히려 올해 무용계의 사건이지 않나. 무용계에서 미투 운동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잠재적인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용 교육이라는 환경이 상당히 위계적이고 그런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제가 처음 무용을 접했을 때 받았던 인상이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직도 그런 구조가 존속하고 있을 텐데, 특히나 그런 미투 운동에 있어서 무용계가 아직 잠잠하다는 건 되게 어떤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으로서든 보는 사람으로서든 무용에서 어떤 재미를 느끼는 순간은 너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사실 춤을 즐기는 방법은 유튜브로 아이돌 그 안무 영상? 품평하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품평하고,
하는 거에서 어떤 춤에 대한 어떤 춤을 나름 즐기는 저만의 휴식 방법이에요. 모든 기사들이 다 공감이 돼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그중에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어요. 홍콩에 있는 무용단, 그 홍콩이라는 나라의 이슈를 이제 무용단이 어떻게 해석하고 말했는가에 대한 것이 되게 관심이 있어요. 전 사실은 말하기 그 자체에 되게 호기심이 있어서 갔는데 정말 말을 하는지, 저는 무용수의 언어에 요즘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위계폭력 관련돼서 이 무용계 내 위계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의 사람의, 무용수 한 명의 일생을 너무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걸 되게 공공연하고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참고 넘겨야 되는 것, 마치 고행을 해야지만 어떤 지점에 다다르는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되어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모, 무용수의 외모, 스스로 선택해서 안 하는 건 모르겠지만 춤을 추고자 하는 사람이 그 조건 안에 들지 못하면 춤을 못 춘다라는 어떤, 그러면서 자기를 위계,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용수의 목소리, 무용수의 말하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내가 말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나? 무용실에 들어가면 일단 우리는 매체가 신체 그 자체이다 보니 목소리도 움직임으로 활용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나의 느낌을, 내 신체적인 어떤 감각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있나? 근데 한 번도 질문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무용수들이 말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핸디캡이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 방금 문제가 가장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라는 것이 사회에 이야기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컨셉을 삼아서 작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기대만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고 호흡할 수도 있고 일반 관객한테 한 건 더 다가가지 않을까. 추민에는 지금까지 한 4편 정도의 글을 실었던 것 같아요. 독일 무용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2015년에 그 대학로 엑스포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 이후에 블랙텐트로 대두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용계 안에서 무용계의 생태계를 그러면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무용계 안에서는 실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정말 아주 긴박하게 좀 아주 이렇게 맞닥뜨려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경에 만들어지게 된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롯의 활동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그냥 어떤 만남과 의견 교환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부라든지 행정기관 쪽에 반영이 돼서 소개 성과를 좀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대 안에서의 어떤 노력과
또 무대 밖에서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프로그램북의 글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북에 담겨 있는 안무가의 글 아니면 드라마터그의 글, 참여하신 퍼포머 분들의 글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춤을 완성하는 하나의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과 그 과정 안에서 이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또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축돼서 이 생각 모두가 저는 춤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실수밖에 몰라서 상호를 말하면 안 돼요? 저 이제 포스트 우리 창모에 극장 있는데 철길왕 갈비살집 있어요. 알았어요? 이 바로 근처에 있는 유명 떡볶이집 달인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떡볶이집이 있더라고요. 공연할 때는 저는 무용수나 안무자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LG 아트센터를 자주 가진 않는데 가끔 가면은 꼭 거기 지하 1층에 있는 샌드위치 집을 가요. 거기 클럽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어요. 네, 혼자 먹기도 좋고 뭐 친구들이랑 가서 먹기도 좋고 공연 전에. 깜짝이야 소리도. 고맙습니다.